자, 15단원 속도와 가속도. 자, 이게 실제로는 수학의 개념이 아니야. 요 내용은 물리의 개념이야. 물리의 개념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물리적 개념이 아닌 물리적 개념인 내용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원리 형태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수학만으로만 해석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난감한데, 그러니까 좀 어떤 계산적 내용에만 좀 치중되어 있는 단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없진 않아. 자, 지금 여기서 제목이 이거야. 속도와 가속도. 근데 난 이거를 내용을 좀 바꿀 거야. 원래 제목이 속도와 가속도인 게 뭐냐면 여기에서 주로 언급되는 내용 자체가 속도적인 내용과 가속도에 대한 것만 주로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제목이 속도 가속도인 건데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꼭 속도와 가속도뿐만 아니라 길이나 넓이나 부피적인 개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속도와 가속도가 아닌 좀 더 넓은 개념의 제목으로 새로 만들 거야. 자, 시각에 대한 무언가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무언가의 변화율. 여기에 이제 뭔가 내용들이 들어갈 거야. 여기에. 시각에 대한 무엇의 변화율. 뭐 시각에 대한 저것의 변화율. 이렇게 말이 바뀌게 돼. 아니면 갑자기 속도가 속도한다는 거 왜 갑자기 변화율? 여기서 말하는 변화율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시각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우리가 앞에서 미분 계수 배울 때 평균 변화율 배웠지. 그죠? 자, 그때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두 점에 대한 기울기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균 변화율에다가 우리가 리미트를 갖다가 땅 붙여버리면 뭘로 바뀌었어? 그 개념 자체가 미분 계수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 근데 그 미분, 그때 내가 언급했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미분 계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두 점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분에 대한, 그 미분 계수의 값이. 자, 그 미분 계수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였지. 접선의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 뭐다? 어떤 두 점에 대한 순간 변화율. 내가 언급 안 했던 거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네. 순간 변화율을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 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그때 미분계수 했던 내용들처럼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쓸 거야. 그럼 뭐가 돼요? 그럼 여기도 미분계수 뭐 비스무리한 걸 쓰나요? 네, 여기에서도 미분계수 비스무리한 내용을 쓸 겁니다. 미분계수 비슷한 내용. 자, 그러면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자? 자, 우선 큰 제목 자체가 속도와 가속도니까 이렇게 먼저 속도, 가속도부터 먼저 언급을 할게요. 자, 시각에 대한 어떤 특정 대상물에 대한 순간 변화율. 자, 예를 들어서 자, X는 자, 어떤 식 하나를 만들 거야. X라는 식. X라는 식. X에 대한 식을 어떤 T라고 하는 꼴로 만들 거야. 주어진 걸. 뭐 예를 들면 뭐가 되겠어? 뭐 X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T 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해석하자? 주어진 X 값을 위치로 따질 거고 요 T를 갖다가 시각으로 따질 거야. 시각. 자, 시간 아니야. 시각이야. 시간이라는 거는 흐름을 말하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시간이고요. 시각은 딱 몇 시, 몇 분, 몇 초, 그 점을 말하는 거야. 시각은. 즉, 여기에서 언급된 식은 뭘 말하는 거냐? 특정 시각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근데 보시면 보통 위치 따지면 좌표 평면에서 X좌표, Y좌표에서 좌표면 순서상 땅 찍을 텐데 보면 X 하나밖에 안 써 있죠. 즉 여기에서 언급된 이 위치는 어디에다 표현하는 그냥 수직선에만 표시하는 위치를 따질 거예요. 수직선상의 위치.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상의 위치. 그냥 좌우. 원점 출발해서 오른쪽을 가거나 왼쪽을 좌우 위치. 이거만 따질 거야. 됩니까? 자, 이걸 갖다가 뭐를 할 거냐?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자, 여기서 기호를 하나 봐야 되는데 이거 원래 우리가 앞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에서 기호를 썼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이라는 거는 이 기호를 쓸 일이 없었어. 왜냐하면 미분의 내용이 정해져 있거든. 어떤 문자를 미분할 거냐라고 정해져 있는 미분이다 보니까 지금 쓰는 기호를 언급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대상물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미분이라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게 접근하게 돼. 그래서 어떤 기호 쓸 거냐?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자, x는 여기에서 계산된 값에 대한 위치 값이야. 즉 요따가 시각을 집어넣으면 3초 후의 위치는 3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된 위치가 있을 때 요런 기호를 쓸 겁니다. dt분의 dx. dt분의 dx. 저게 뭐예요? 자, 요 기호는 이렇게 쓰셔도 똑같아요. dt분의 dx라고 쓰셔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원래 앞에서 미분에서 언급했어야 된 개념이잖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미분에서 쓰여질 이유가 없었던 기호이기 때문에 여기 새롭게 해서 실제로 이 기호는 나중에 이과생들 미적이라는 과목을 선택하면 그때 보면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 가속도 아니고서는 이 기호 볼 일이 없어. 자, 뭔 뜻이야? 해석하면 이 뜻이야. x에 대한 식을, 이게 지금 x에 대한 식이죠. t로 만들어진 x에 대한 식. 저 x에 대한 식을 명령어야. 명령어. t 문자는 미분해라라는 뜻이야. 미분해라. x에 대한 식 안에 들어있는 t 문자에 대한 부분을 미분해라 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냥 미분하라고. 미분하라고. 그럼 미분은 어떻게 되겠어? x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t에 대한 미분을 하라고. t에 대한 미분. 그럼 미분은 뭐 되겠어?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말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걸 이렇게 해석합시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럼 미분했는데? 자, 미분했어. 예, 미분하면 어차피 t에 대해서 미분 1차식이니까 그냥 상수항만 나오겠다. 1은 0돼서 없어지고. 그치? 이게 뭐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x가 뭐였습니까? 위치죠. 지금 내용이 바뀌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도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잖아. 그죠? 그걸 뭐라고 해석해? 순간변화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요 식을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야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돼요, 여기까지? 그게 뭐다? 그게 속도다. 뭐가?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게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기호는 소문자 V 있습니다. 소문자 V. 자, 첫 번째 알려둘 것. 속도는 뭘 말한다? 위치에 대한,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주어진 위치식을 미분하시면 그때 나오는 값이 속도인 거야, 속도. 내용 이해 되시겠나요? 위치 앞에 수직선상에 잘 안 보였니? 못 봤다. 미안하다. 수직선. 수작선상에 수직선. 세경이 빨라. 대형이 수직선상에. 야, 진욱이 잘 안 보여? 글씨?
약간 흐리죠? 이게 해상도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살짝 이게 내 책임이 아닙니다. 네. 왜? 나연이 왜? 나빠졌어? 아, 이런 젠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전부 다? 아, 이런. 그럼 어디까지 봤어? 여기까지는 봤어? 처음부터 안 보였어? 처음부터 하나도 못 봤어? 여기까지? 그러면 좀 크게 쓸게요. 다시 한번. 네, 좀 더 크게 쓰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학생이 있어서 미안해. 자,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다?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져. t로. 요때 t 뭘 말하는 거야? 요 t는 시각을 말하는 거야. 시각. 나이 좀 보여? 조금 글씨 켜는데 좀 보이나요? 그래도 안 보여? 아씨 뭐야. 그 정도로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지? 나도 지금 이거 같이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보이는데 이거. 너 쪽에 뭐가 약간 좀 뭐 안 좋은가 보다. 지금 설정 바꿔도 지금 그런 거지?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연아. 우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최대한 지금 전부 다 근데 다 나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더 자세하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선은 내가 최대한 크게 써놓을 테니까 요거 혹시 아예 뭐 안 보이면 내용만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강의 내일 업로드 시킬 거니까 그때 한번 쭉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다시 보는 걸로. 내용만 쭉 한 형태만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필기에 대한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수업하다 보면 화질이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무슨 위치식으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x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t 플러스 뭐 4 이게 좋다 치죠. 1로 갖고 썼던 대로 그대로 1. 뭔 뜻이야? 요 t라는 시각이 몇 초, 몇 분, 몇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는 어떤 특정 점에 대한 위치인 거야. 그래서 x라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언급한 위치는 다른 위치가 아니라 이것만 쓸 거거든. 수직선상의 위치만 쓸 거거든. 수직선상의 위치. 그래서 y에 대한 값은 따지지 않고 x에 대한 것만 따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위치에 대한 식. 자, 이 식을 뭐라 불러? t에 대한 x식이지. t에 대한. 그죠? t로 만들어진 x식이야. t로 만들어진. 요 식을 우린 뭐 할 거다? 말 그대로 미분을 할 거야. 미분. 얘를 미분을 할 거야. 근데 이 미분이 무슨 문자에 대한 미분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미분은 전부 다 식이 x로 만들어졌던 식들이지. 전부 다 x 뭐 x의 몇 제곱 몇 제곱 그쵸? 그래서 미분을 x 문자들을 미분했지. x 문자. 근데 여기는 어떤 부분을 미분할 거냐면 여기 부분을 이제 미분할 거거든. t 문자를 미분할 거야. t 문자. x식인데 t 문자를 미분할 거야.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dt분의 dx라고. dt분의 dx. 라는 문자, 기호를 써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x에 대한, 자, x식을 t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말을 해요. 순간 변화. t에 대한 순간 변화율. 즉, t 문자를 미분하라고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주어진 거 어디? 여기를 미분하면 뭐 되겠어? 그냥 1차식이니까 미분 방법은 똑같아. x 문자에 대한 미분을 t로 바꾼 것 뿐인 거야. 따라서 뭐 나와? 3 나와. 그럼 이건 어떻게 쓰되죠? 이게 뭐라고요? dt분의 dx가 x의 식이 있었는데 그 x식이 t에 대한 문자로 만들어진 식이야. 그 t에 대한 문자로 만든 식을 t에 대한 미분,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 뜻인 거야. 명령어예요, 명령. 명령어이면서 동시에 기호. 따라서 주어진 게 뭐라고 쓴다?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인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속도다라고 합니다. 그게 속도야, 속도.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기호는 뭘 쓴다고요? 소문자 V. 그럼 뭐야? 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는 3t 플러스 1이라는 요 계산적 내용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속도가 3이야. 뭔 뜻이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 이 뜻인 거야.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있을 때요. 근데 우선 얘가 어떤 뜻이다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그때 확인하시고 속도가 뭘 말하는 거냐?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걸 속도다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위치에 대한 식을 t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때 나오는 결과가 속도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 더. 자, 두 번째. 이번엔 자, v라는 식이 있었어. 뭐야? 속도. v라는 식이 있어. 속도. 얘도 똑같이 한 번 더. 뭐 하자? 미분하자. 당연히 이것도 t 문자에 대한 미분이야. t 문자에 대한 미분. 그러면 얘를 갖다가 v 프라임하고 써야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x 프라임 쓰셔도 돼요. x 프라임. 자, 얘는 v 프라임. 그러면 주어진 당연히 f 프라임 t 보. 자, 여기는 예를 들지 않았어요. 어떤 식이 나왔을 거야?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자, v 프라임. 뭐 하면 되겠어? 저 내용 바뀌죠. 뭔 뜻이야? 속도를 미분해라. 그럼 여기서 언급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dt분의 dv입니다. v 프라임이 dt분의 dv. 뭐라고 해석하자? 시각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 시각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걸 뭐라고 부른다? 걔를 가속도다라고 합니다. 가속도. 시각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 됐나요? 그래서 얘는 기호를 A라는 기호를 써. A.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우선 속도 가속도만 보자. 속도 가속도만. 형태. 자, 속도는 뭐라고?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만들고.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속도에 대한 식의 미분된 식, 값. 그것을 가속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우선 두 가지만. 나머지 뭐 길이나 넓이나 부피는 나중에 말을 하도록 하고. 자, 됐나요? 자, 지금 당장은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속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속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문제에 적용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문제 안에서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우선 지금 당장은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속도가 만들어지려면 뭐 있어야 돼? 위치에 대한 식이 있어야 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속도에 대한 식을 주어졌을 때 속도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그때 가속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만큼 가지고 예제 문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번 가볼게요. 자, 315번. 자,
자, 31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이 3차 또는 4차식으로 쪼르르 다 써있대. 그때 뭐하지?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해봐라. 자, 315번. 자, 이 문제들은 한꺼번에 세 문제 다 와도 될 것 같은데 316번 그 다음에 37번 전부 다 마찬가지. 자, 어떤 식이 주어져 있어? 위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이라는 위치식. 316번은 똑같아요.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t라는 위치에 대한 식. 317번도 똑같이 x는 t의 4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는 위치식이 주어져 있어. 저와 같이. 자, 근데 우리 뭐 찾지? 각각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지. 어떤 거? 시각 t에서. 그래서 뭐 구할 거다? 315번은 t 값이 2였을 때의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316번은 t 값이 1이었을 때의 속도와 가속도. 317번도 똑같아요. t 값이 2였을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찾으래. 쉽게 말하면 뭐야? 2초일 수도 있고 2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어. 뭐 이 뜻이겠지. 그냥 t가 2라고 줬을 때 단위는 나도 모릅니다.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는 이상. 2초일지 2분일지 2시간일지 나도 몰라. 그냥 2인 거야.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되겠어? 속도에 대한 식도 만들고 가속도에 대한 식도 만들면 되죠. 되게 단순해요. 뭐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뭐였어?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속도. 뭐네? t세제곱 빼기 4t제곱 플러스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8t. 즉 이게 뭐야? 이게 속도 구하는 식. 저게 속도 구하는 식. 자, 한 번 더 미분. 그러면 a라는 가속도가 나오겠죠? 한 번 더 미분. t에 대해서. 2, 3은 6t 마이너스 8.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뭐 찾지? 저 위치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t 값이 2였을 때의 속도, 가속도 계산하지. 딴 거 없어. 숫자 넣으면 돼. 이게 무슨 식이라고? 속도 구하는 식. t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속도 구하는 식. 이게 가속도 구하는 식. 이해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 되겠어? t가 2였을 때의 속도 값은 보통 이렇게 써요. v, t, 2라고. 보통 저렇게 쓰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그냥 뭐 표현 방법인 거야. 시각 2에서의 속도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넣기만 하면 되겠죠? 2는 4, 3, 12에 2, 8이 16이니까 마이너스 4. 속도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가속도는 넣으면 되죠. A 2였을 때 2, 6, 12 4 됩니까? 자, 우선 속도 구했고 가속도 구했어. 근데 웃겨. 아니 선생님 속도가 왜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 속도 값도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자, 속도가 플러스고 속도 마이너스 뭔 뜻이겠어? 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줄어들리는 거고. 미쳤다. 그럼 가속도지. 미안.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는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이 x라는 위치라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위치지. 그렇죠? 그럼 출발점이 있겠네? 원점. 그럼 원점이 출발했을 때 방향은 두 군데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왼쪽 가는 방향.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방향이야. 이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는 역방향인 거야. 그래서 정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는 플러스입니다. 역방향, 즉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마이너스 값인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이게 뭐야? 속도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그 시각 t2의 값에서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 시점에. 2라는 시점에 왼쪽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인 뜻과 마이너스인 뜻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을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디다 쓸까? 이거는 어차피 내용이 다 똑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316번, 17번 안 풀어봐도 돼. 왜? 내용 똑같아. 미분해서 속도, 또 미분해서 가속도, t 값에다가 숫자 넣으면 나오는 값.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 내용까지 뭐가 돼? 속도가 0보다 커. 속도가 0보다 작아. 속도가 0이야. 뭔 뜻이야? 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오른쪽 정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속도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자, 정방향은 오른쪽, 역방향은 왼쪽. 속도가 0이면 뭔 뜻이야? 멈춰 있다고. 정지 상태. 속도 0은 정지 상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걸 써준 이유는 나중에 이 개념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써주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저 가속도를 해석해 봅시다. 가속도. 자, 가속도 해석해 봅시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가 있어. 자, 지금 여기 가속도 보면 양수 4 나왔죠? 자,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경우 있고 0보다 작은 경우 있고 0인 경우 있어. 자, 뭔 뜻이냐? 아까 속도로 좀 다릅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빨라진 거야. 정방향, 역방향 이건 상관없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가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뜻인 거야. 속도가. 그러면 가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뭐 뜻이겠어? 반대죠.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가면 갈수록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야.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이거 멈추는 거 아니에요?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정속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똑같은 속력으로. 가속의 0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인 거지. 멈춰있다 아닙니다. 가속의 0은.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해석과 가속도에 대한 해석을 확실히 보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문제 풀 때. 지금은 속도를 어떻게 만들고 가속도를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쓰다 했지만 실제로 이 속도 가속도 문제가 응용이 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도 있죠. 저 뒤에 보시면 110페이지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된 속도와 가속도의 음수, 양수, 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그래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 형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속도가 속도는 어떻게 만드는가? 미분하면 만들어진다라는 거. 두 번째, 그때 속도가 속도의 양수, 음수, 영인 형태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요것만 확실히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선 수투 오늘은 요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까지만, 기본적인 문제까지만 316번, 17번은 안 풀게요. 요거는 직접 그냥 하시면 어차피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분해서 숫자, 여기에 있는 2라는 숫자 그냥 대입해서 값만 만들어내면 그것이 속도 가속도인 거니까 계산 못할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산수입니다. 산수. 해석이 문제야. 해석이. 나중에 응용됐을 때 해석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수투 오늘 수업은 이 속도와 속도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 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민이는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